안녕하세요. 질문 다락방의 수학 멘토. 과학 멘토입니다. 네, 저희 이제 4월 주제를 네. 정할 시간이 왔는데요. 이제 저번 달 3월에 가장 큰 이벤트가 뭐였을까요? 3월의 가장 큰 이벤트요? 네. 아무래도 대선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있었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아직 대선 투표를 할 나이가 아니긴 하지만 가장 많이 여러분이 반장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투표. 네, 그렇죠. 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게 가까이 있는 일인데, 그래서 이번 수학 주제는 바로 투표 선거로 정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와도 연관성이 깊은 부분이잖아요. 네. 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네, 꽃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이제 민주주의의 특성이 뭐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대표자를 뽑자. 네. 그래서 이 대표자를 이제 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게 이제 그렇죠. 하는 방법을 이제 투표로 정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최대 다수의 행복을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인 도구, 수단으로서의 투표가 수학적으로도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네, 그렇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텐데 선생님이 예시로 몇 개를 들어보면은 네. 가장 이제 1등을 뽑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선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다수결이죠. 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러 후보에 투표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뽑은 사람을 한 번에 당선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제 결선제라고 이제 여러 명의 후보가 있을 때 먼저 다수결로 해서 2등까지의 후보를 추려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이 딱 2명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갔던 표가 이제 표를 덜 받았던 2등에게 가면 1등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 방법은 이제 후보자가 수가 두 명보다 많았을 경우에 네. 보통 시행되는 방법이겠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2번 투표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현실에서 많이 쓰이진 않긴 해요. 이제 여러분의 반장 투표에서는 꽤 이 방법이 많이 쓰이긴 합니다. 저 때는 그랬는데 네. 여러분 때 모르겠네요. 하긴 이런 방법을 대통령 선거에 쓴다고 그러면은 전 국민이 2번씩 투표를 해야 된다. 그럼 굉장히 번거로움이 많아질 것 같아요. 한 번 투표를 진행하는데도 막 투표율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이때 투표했던 사람이 다음에 투표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네, 않을 거예요. 그렇죠. 투표 용지를 지금 몇 천만 명에게 인쇄해 주려면 그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다수결도 있었고 결선제도 있었고 이제 이 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알아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방법들 중에서 왜 지금 우리가 다수결제를 쓰는가?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그렇죠. 방법 말씀이시죠? 왜 다른 걸 쓰지 않지? 약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왜인지 생각해보고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른 주제는 또 이제 출구조사라고들 많이 하죠. 네. 여러분에게 약간 이입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이 친구들한테 야, 너 누구 찍을 거야? 야, 너 누구 찍을 거야? 그러면 약간 친구들이 찍는 거 보고 누가 당선될 것 같아. 네. 하지만 사실 여러분 반에선 약간 표본이 적기 때문에 그 결과가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의 이제 편향돼 있어서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선거는 사전 투표가 아니라 이제 사전 출구조사 결과가 꽤 정확하거든요. 투표를 하고 나올 때 하는 조사라고 해가지고 출구조사죠. 네, 이제 사람들 투표했으니까 못 찍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네네. 이제 알려주고 이제 그걸 미리 개표 전에 분석하는 거죠. 이런 출구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도 아직 잘 몰라서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 출구조사를 하는 대상이 어느 정도 돼야 그것이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통계 쪽으로도 네.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일상에서 있는 투표 상황 혹은 궁금했던 뭐 이런 거를 수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질문을 남겨주면 선생님도 같이 질문에 답변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투표 방법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막 수학적으로 장단점이 있거나 분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뭐 다수결의 단점이라고 했을 때, 다수결의 단점이 있어? 그 뭐가 단점이 있지?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결선제였나요? 네. 결선제에 숨어있는 수학적 원리 같은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지 굉장히 좀,
많이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딱 떠올렸을 때는 이제 사회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이 보통 처음으로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영상을 하나 링크를 올려드릴 건데 네. 이제 공정하지 않은 선거라고 유튜브에 영상 제목을 치시면 이제 네. 나쁜 쪽으로 공정하지 않은 선거 이제 뭐 부정 선거가 아니라 막 수학적으로 조작된 건가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말했듯이 다수결 제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가? 네.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던지고 있다. 예, 그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 해줍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설명도 포함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어떤 느낌인지 감이 안 오는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보면 굉장히 도움이 네. 될 거예요. 특히 꼭 봐야 될 것 같은 영상이네요. 네,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사실 지난 주제 3월의 수학 주제 같은 경우에도 그 주제와 수학과의 연관성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이번 주제 역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수학과 연관성을 찾아보시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에는 과학만큼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하이스트 질문 다락방. 자, 이번 4월 과학 주제는요, 재난인데요. 지난 3월에 이제 사회적으로는 대선, 대통령 선거가 큰 이슈가 있었지만 또 그것 이외에 많은 피해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네,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네. 산불이 한번 크게 산불이 났었죠. 엄청 크게 번졌었는데 이게 사실 환경적으로 접근했을 때 기후 변화라는 전체적인 지구적인 이슈와 맥락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걸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나, 이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주제를 들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활발한 과학 분야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분야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원격 이런 키워드와 많이 관련성이 있는데 네. 이제 이것을 재난이라는 키워드와도 접목을 시켜보면은 그 재난에 대응하는 방법 자체를 이제 사람들이 직접 가가지고 소방수분들이 불 끄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ICT 기술이라는 드론과 같은 원격 기술을 접목시켜서 대응한다라는 분야의 기술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무인 로봇을 네, 곳곳에 배치시켜서 미리 좀 불을 차단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3월에 있었던 그런 산불 같은 사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드론뿐만 아니라 드론의 활용뿐만 아니라 이런 과학적인 대응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국내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CSI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DSI라고 들어보셨는지? 전 CSI도 어떤 약자인지 모르는데 네. DSI는 D가 혹시 데이터 아닐까요? 데이터. 저는 사실 디제스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디제스터의 D자가 재난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DSI의 D자가 굉장히 잘 어우러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DSI에 소속되신 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재난들에 대해서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대응 매뉴얼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재난을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구나. 또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 화재의 원인을 어떤 식으로 찾을 수 있구나. 또는 자기가 관심 있는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해일과 같은 지구적인 환경적인 재난에 대해서도 어떤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불이 나면은 보통 그 발원지를 이렇게 딱 어딘지 찾아서 이제 뉴스에서 알려주잖아요. 네. 그런 것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항상 궁금했는데 이런 과학적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도움을 줬겠네요. 네, 산불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연도별로 통계로 냈을 때 그 경향성이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다든지 등등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특히 강 주위에 사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물이 범람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강물이 범람하는 지형의 특성이 어떻길래 자주 그런 재난을 겪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이 DSI 분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합니다. 되게 강 범람하니까 옛날 이렇게 저희 나라가 아니라 옛날
사람들 얘기가 떠오르는데 이집트 쪽이 유명하죠. 네, 거기서 이제 강이 언제 범람할지 되게 네. 예측을 하는 그런 네, 그렇죠. 일이 있었다고 그때는 기억을 해요. 제가 너무 막-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지만. 왕이 막 이때 범람을 할 것이다 막 찍고 점을 불러가지고 예측을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틀리면은 왕이 잘못한 거다라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막 민간 신앙이 많이 발전했었죠. 아, 맞죠. 이제 근데 저희가 데이터를 좀 더 다룰 수 있음으로써 재난의 원인을 좀 더 확실하게 네. 명확하게 예측을 하고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과학적인 접근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고요. 또 전 지구적으로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이러한 과학적인 접근이 없으면은 그거에 대응하기, 발맞춰가기가 굉장히 힘든 지경에 이르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 DSI 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러한 환경적인 재난뿐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요새 여러분들 영화로도 큰 이슈가 됐었는데 싱크홀과 같은 재난도 찾아볼 수 있겠죠. 이러한 재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수나 화재와 같은 개념과는 살짝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러한 특징이 굉장히 큰 그런 재난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땅이 꺼지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산불이라던가 다른 재난은 뭔가 제가 잘 해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싱크홀은 제 아래서 나오면 그렇죠. 집안이 어떡하나. 약해가지고 갑자기 걸어가는 도중에 땅이 꺼져버리면은 그대로 그 구멍 밑으로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네. 저희 집에서 한 3분 근처에 예전에 싱크홀이 생긴 적이 있거든요. 3분 거리에서요? 네, 터널 근처에 있는 도로였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도 처음에 싱크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그냥 공상과학 이런 수준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더 이상 막 상상 속의 재난이 아니구나. 실제로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구나. 라는 거를 체감하기 시작하자마자 싱크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급기야 이제 싱크홀 영화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영화도 등장을 했죠. 이렇게 재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진지하게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싱크홀이 어떻게 왜 생겼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네, 해봐도 그렇죠.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산사태와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집안의 강도라든지 아니면 뭐 이 지역에서 건물을 쌓아 올려서 그 건물의 하중이 너무 부담을 줬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아직 딱히 생각난 게 없는데 여러분은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아마 재난의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을 자료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시점에서 제가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2050 거주 불능 지구. 이건 이제 지구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환경적 변화에 발맞추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대응들이 적합한 것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찰을 담은 한 연구원의 글인데요. 이게 12가지 재난을 카테고리화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던지고 있거든요. 이걸 보니까 굉장히 이런 기후변화에서부터 출발하는 재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저도 굉장히 질문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혹시 과학 게시판에 글을 남겨도 될까요? 좋죠. 네. 네. 과학 멘토님께서 수학 멘토님께서 친히 행사해 주신다면은 얼마든지 제가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문 남기러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제 수학, 과학 가리지 말고 다양하게 여러분이 관심이 가는 또 궁금한 게 있다면 바로바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4월 영상 프리뷰였고요. 네, 많은 관심과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안녕. 안녕.